고졸 루키가 팀 에이스 노릇을 한다. 이게 팀 사정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진짜 잘하면은 5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비켜주지 않을 겁니다. 5위 수성. 그래갖고 투아웃의 기류는 진짜 리틀 야구 선수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홈에서 사인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도망갑니까? 팀들 경기를 다 보면서 저희랑 하는 거 다 봤는데 솔직히 저는 여기랑 할 때만 재밌어요. 요즘에 야구를 보면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남부리그 깡패 KT 위즈 정진마입니다. 남부리그 깡패랑 1.5게임 차이 나니까 네. 저희도 강팀 맞죠? 삼성 라이온즈 김보근입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를 때론 증오하고 때론 사랑하는 19살 팬 신영차입니다. 남부리도 깡패한테도 맞고 있는 야구 잘 못하는 팀 팬, 야구 잘 모르는 양다빈입니다. 힘의 차이가 가장 잘 느껴지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팬 박종현입니다. 롯데자이언츠 지금 팀 성적은 아쉽지만 저는 그래도 레일리 선수를 전반기 MVP로 뽑고 싶어요. 전반기에 어쨌든 간에 레일리 선수는 한 번도 선발 로테이션에서 이탈된 적이 없고요. 레일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어율이 한국에 온 뒤로 가장 최고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땅볼 유도율이 1위인데 사실 좀 보이지 않는 실책 그리고 실제로 기록된 실책 때문에 조금 저평가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선수는 많은 선수들이 좀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롯데 팬들이 기대하는 건 거인의 심장 손아섭 선수거든요. 3할에도 못 미치는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 또 스탯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아직 보여주지는 못하고 계세요. 그래도 이제 7월달 되면서 조금씩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똑같죠. 저희는 뭐 최재훈, 호잉도 물론 잘해줬지만 아직도 여전히 은원 이글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은원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정은원 선수가 요즘에는 폼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묵묵하게 그냥 계속 출장하면서 힘들겠지만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 다만 좀 걱정인 거는 정은원 선수가 좀 수비 이닝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이루수 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고 이제 144경기로 환산했을 때 수비 이닝이 1200이닝이 넘어요. 이게 1200이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144경기 체제로 오면서 1200이닝을 소화했던 이루수가 역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거를 지금 20살짜리 이제 첫 풀타임 뛰는 이루수한테 좀 맡긴다는 건 부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투수 쪽에서도 한 명 뽑자면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투수력이 안 좋잖아요. 그 중에서도 안영명 선수가 가장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펜에서 최다 출장, 최다 이닝, 최다 홀드 기록하고 있고 이제 이태양, 박상원, 송은범이 3명이 맡아오던 거를 사실상 지금 혼자 맡고 있는 거예요. 최근엔 사실 또 안영명 선수가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피안타도 굉장히 많이 맞고 있고 방어율도 1점대에서 이제 어느덧 2점대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전반기에는 잘해줬는데 이제 후반기에는 다른 선수한테 좀 그 중책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워스트는 사실 팀 자체가 지금 워스트라서 누구를 크게 뽑을 수는 없는데 저희는 외야수들이 워스트예요. 외야수들이. 이 팀 외야수들은 그냥 2군, 1.5군, 2군 수준의 외야수들이 잘하는 선수가 없어서 그냥 서로 기회를 지금 돌려서 맞는 거예요. 지금 팀 외야수 중에 지금 양수 WAR을 갖고 있는 외야수가 호잉이랑 이성열밖에 없어요. 나머지 한 8명, 9명 정도 이제 외야수 기회를 돌려받았는데 다 이제 마이너스 WAR을 갖고 있어요. 그냥 프로야구 평균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구등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뽑자면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가 이제 옛날에 군 입대 전에는 이제 굉장히 왜소하고 오로지 그냥 타격도 안 되고 수비만 가끔 해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운동을 좀 하고 이제 타격 실력까지 늘어서 이제 3루를 메꿔줬거든요. 이제 타격도 되고 수비도 되니까 이제 이범호 선수의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범호 선수의 공백을 잘 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후반기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반기 MVP는 박찬호 선수를 저는 뽑겠습니다. 삼성 진짜 모든 선수가 작년 대비에 좀 성적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선수가 타팀에서도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게 원태인 선수가 베스트로 뽑을 수 있는 게 이게 좋은 건지 고졸 루키인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원태인 선수가 많이 성적에 비해서 빛을 못 받는 게 토종 선발 투수 중에 이제 김광현 선수 다음으로 방어율이 낮거든요. 균형 이닝 조금 모자라는데 근데 그렇게 또 팀 에이스 역할도 해주고 있고 또 이닝도 5이닝 이상씩 꾸준하게 던져주고 있고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고졸 루키가 팀 에이스 노릇을 한다. 이게 팀 사정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한데 또 하필 또 원태인 선수가 나올 때 이제 신인왕 경쟁에서 좀 유리하려면 승수도 좀 많아야 되고 이제 세부 지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투타의 조화가 좀 안 맞아요. 원태인 선수가 잘 던지면 팀 타선이 좀 받쳐주질 못하고 팀 득점 지원율이 3점대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원태인 선수 나올 때.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고졸 루키 선수가 팀 에이스 노릇도 하고 팀에 이제 야구를 보는 희망을 주는 존재라는 게 베스트는 그래도 원태인 선수고 워스트도 좀 가려진 선수인데요. 강민호 선수가 규정 타석 선수 중에 팀 타율이 꼴찌예요. 네, 2할 2푼 3리로 모든 전체 선수 중에 꼴찌인데 80억 주고 데려온 선수인데 자기가 잘해야 삼성 라이온즈가 잘한다 이런 말을 좀 시작하기 전에 해주셨는데 그 공약을 좀 이제 좀 지킬 때가 되시지 않았나. 강민호 선수가 살아야 좀 올스타 끝나고 후반기에 좀 삼성이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솔직히 저희 MVP 말씀드리자면은 삼성 왕조 시절에 있던 세던맨 안지만 선수 같은 롤을 맡고 있는 지금 주건 선수 정말로 지금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핀포인트 제구도 괜찮고 위기 관리 능력도 괜찮고 어느 순간에 나와도 주건 올라오면 아 일단 막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원래는 처음에 선발 돌 때는 주건 나온다? 야구장 안 가요. 진짜 안 갔는데 지금은 어느덧 그렇게 자라가지고 눈물 나게 잘해요. 요즘에 진짜 주건 없으면은 지금 불펜 운영이 안 될 정도라서 주건 선수를 가장 꼽고 싶고 물론 그 외에도 미친 타격감 뭐 유한준 선수도 있고 그 조용호 선수도 있는데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지금 저희 승리를 쌌는데 가장 많이 기여를 한 거는 주건 선수를 생각해서 MVP를 뽑고 싶고요. 솔직히 워스트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분 계시잖아요. 얼굴 믿고 야구하시는 분. 2군에서 1군 올라와서 대타로 출전해서 안타가 없어요. 미칠 것 같아요. 보면 숨이 막혀요. 그렇다고 옛날에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냐? 안 돼요. 주루 플레이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좀 안쓰러워요. 조금 더 멋있게 정리를 하고 주루 코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주루 코치를 하면은 그 고영민 선수처럼 나는 왜 뛰었는데 너네 못해 이렇게 해서 또 주자살인 할 것 같고 지금 거의 WAR이 진짜 말을 못하겠어요. 이번에 대타로 출전할 때도 되게 중요한 순간에 많이 출전해서 얻어 걸린 볼넷으로 타점 쌓은 건 있는데 그게 다예요. 그 워스트는 네, 이대영 선수를 꼽겠습니다. 솔직히 저 촬영하기 전에 이제 순위 정해지잖아요. 경우의 수를 따졌어요. 우리가 키움을 이기고 금요일날 이기면은 북부리그 A조에 있었겠죠. 근데 키움한테 신재영 나왔는데 그냥 솔직히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줘서 되게 아쉽기도 하고 솔직히 저희가 지금 따라온 거 자체가 9연승 기간도 기분 좋았고 제가 17년도에 직관 연속으로 8연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직관으로 9연승을 했고 대구 원정까지가 포함하면 11연승째를 하다가 키움전에서 이제 망했거든요. 이 정도 연승 가도로 이루고 있고 물론 강백호 선수가 빠져서 조금 주축 선수의 문제가 좀 생겼고 또 떨어질만 했는데 선수들이 의기투합을 잘해서 조금씩 치고 올라와서 올해도 가을 야구 갈 수 있을 거라는 패기 같은 걸 보여줘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 야구는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런 롤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좋은 것 같은데 키움전부터 또 내려꽂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해요. 솔직히 불펜 이닝수도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 타자들의 이제 여름이 오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꼭 한번 북부리그 가보고 싶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좀 올라오면 시간이 좀 걸리나요? 강백호 선수는 일단 올스타전 이후로 출전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는 해요. 원래 강백호 선수도 빨리 뛰고 싶어 하고 심지어 부상 상태도 항상 KT 위즈 파크에 와서 직관을 했어요. 맨날 그리고 자기 승료라고 뭐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팬과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이 부위가 좀 안 좋은 부위이긴 하니까 좀 더 잘 추스리고 올라와서 그때 도움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저희도 대권도전 가을 야구 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KT가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해. 솔직히 사적인 마음으로 저희는 여기 이렇게 거의 한 4달을 함께 갔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남부리그 최고 아웃풋 아니에요 지금 아웃풋 KT 이제가 연승가도를 달리면서. 그래서 기왕 5등 싸움 할 거면은 차라리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 팀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그냥 뭐 제가 좋겠다란 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지금 KT 위즈가 최상의 전략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불펜 핵이었던 김재현 선수 지금 안 계시고 타자 핵이었던 강백호 선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2명이 오면은 이제 원래 불펜이 취약했었는데 이대현 선수가 마무리까지 가시면서 붙어진 상황에서 김재현 선수도 오고 타자도 연승하는 와중에 이제 조용호 선수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됐잖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후반기를 맞이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투수 선발진도 그렇게 약한 편도 아니고 알칸타라 선수가 지금 살짝 좀 흔들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굳건하게 1선발 자리를 맡아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KT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KT에 대해서는 강백호 선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어째 롯데 팬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롯데에서 잘못한 거고 부산시에서 공약을 안 지켜줘서 솔직히 KBO 흥행 뭐 떨어지고 있다, 뭐 경기 질이 낮아지고 있다 이것도 있지만 오래된 야구장은 바꿔야 돼요.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라팍도 그렇고 챔필도 그렇고 지금 엠팍도 새로 생긴 것도 다 되게 신식으로 잘 짓고 있잖아요. 저희도 옛날 구장을 리모델링 잘해서 잘 쓰고 있는 중이고 KBO 팬들을 위해서 부산하면 야구인데 야구 팬들을 위해서 구장 하나 빨리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도 그렇고 일단은 그리고 김재훈 선수랑 이상화 선수랑 강백호 선수가 돌아오면은 제가 플러스 되는 내용은 맞을 거예요. 근데 김재훈 선수도 돌아와서 얼마큼 던져줄지는 아직 의문이기도 하고 이상화 선수가 작년에 마무리도 잘했던 이유는 커터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그 커터를 던지면서 부상이 있었고 돌아와서 그 패승조 라인을 구동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NC전 때 보셨겠지만 알칸타라의 완벽한 약점이 노출됐어요. 정말로 원래 올 때부터 MLB 리포트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직구를 때려갔다 박는 선수거든요. 구속도 좋고 제구도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 외 변화구도 밋밋하고 너무 정중앙을 찌르는 직구고 변화구는 거의 형편없을 정도로 많이 빠져요. 거기에 타자들이 잘 정타가 안 나오면은 이닝을 잘 먹어주는 거고 거기서 안 되면은 맞기 시작하면은 진짜 끝도 없이 맞거든요. 어제도 진짜 난타 당했잖아요. 저는 조금 KT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자면 일단 저는 모든 팀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팀 오늘 올해 꼴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코칭 스텝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팀이든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부상이나 예상치 못했던 선수의 부진 이런 걸로 인해서 계획이 바뀌고 하거든요. 근데 KT도 보면 강백호 선수가 부상 당하면서 그래도 KT 타선 좀 이제 힘들겠는데 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근데 조용호 선수가 나와서 3할 때 타율 딱 쳐주면서 공수 모두 활약해주면서 빈자리 채워주고 김재윤 선수가 작년까지 이제 마무리를 맡으셨는데 좀 이탈했는데도 또 새로운 선수들이 나와서 막아주고 그런 모습이 이제는 좀 약팀의 모습이 아니라 올 시즌만큼은 가을 야구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보다는 여기랑 훨씬 가깝거든요. 2배 이상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즌은 사실상 좀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구자욱 선수 팀 타율 2위인데 빠졌고 김원곤 선수 팀 타율 3위인데 또 허리 부상으로 빠졌고 이승현 선수 불펜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였는데 수술로 시즌 아웃됐고 외국 선수 두 선수도 뭐 아직 팀을 못 내고 있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이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 시즌에서 그 선수들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이상하게 그 선수들이 이 세 선수가 빠지고 난 후에 갑자기 또 4연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KT랑 좀 승차가 벌어져 있었는데 줄어들었어요. 그게 기아랑 2연전에서 모두 이기면서 좀 이쪽이랑 벌어졌고 아직 포기하긴 좀 이른가? 약간 그런 희망을 다시 두고 있는 삼성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제 여름 되고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좀 힘을 내서 지금 3년째 그러거든요. 5위랑 승차 없는 6위도 했고 또 올해도 좀 진짜 잘하면은 5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비켜주지 않을 겁니다. 5위 수성 저희가 꼭.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삼성 무섭죠. 솔직히 지금 저희가 어떻게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삼성이랑 더 재밌게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일부러 좀 져주고 있거든요. 너무 승리를 만끽했어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이만큼 차올랐어요. 팍폼이. 이것도 원래는 좀 죽여줘야 돼서 지금 팬 조련차 이게 워패로 다가오니까 조금 빼주고 있어요. 잠시 쉬어가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워패 오면 또 저희 잘하거든요. 여름성도 맞는데 저희 워패 기간에 진짜 잘해서 게다가 이번에 또 진영이 형 은퇴식도 그날로 잡혀있기 때문에 더 멋지게 오르기 싸움을 같이 해서 같이 누군가 한 명은 꼭 가을 야구 가서 워패 기간 때 또 하필 딱 삼성이랑 붙는데 그때는 이렇게 봐주실 건가요? 저희 워패 때는 봐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게 이제 LG를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하나 만나고 삼성을 만날 거예요. 그 기간 때 솔직히 저희가 지금 LG한테 승리 진짜 거의 없어요. 홈에서도 그렇고 어베이 가서도 그렇고. 근데 또 진영이 형 은퇴식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또 씨앗씨앗 힘을 내줄 것 같고 저희가 노리는 거는 죄송하지만 일단은 하나전 때 최대한 많은 승수를 확보해서 가을 야구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민식 선수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요.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야구 선수가 됐다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밥만 먹고 야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2, 3루 투아웃이었는데 왜 거기서 귀루를 합니까? 투아웃인데? 투아웃의 귀루는 진짜 리틀 야구 선수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동환은 계속 기본기를 배웠을 텐데 진짜 이런 학교 안에서는 다른 걸 안 가르치거든요. 기본기, 오로지 기본기에만 축구하자 이런 건데 그 기본기도 못 해주면서 누가 홈에서 사인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도망갑니까? 아니 진짜 그거 고우석 선수 봤어요? 던지고 아 졌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로 보니까 김민식이 뒤늦게 뛰어와요. 아 뭐 하는 거지 이게 진짜? 나는 공 빠진 거 1루 중계 보고 이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와 동점이다 됐다 이랬는데 갑자기 캐스터가 그랬어. 김민식이 뒤늦게 들어옵니다 이러는데 아니 뭐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이게 야구인가 이게? 이게 진짜 프로인가? 왜 그러지? 그래놓고 2군 갔다 온 이유는 또 감독한테 나 출전 기회가 적어요 이러 찡찡댔다가 감독이 내보낸 거예요 2군으로. 아니 프로는 잘하는 선수가 뛰는 경기예요. 막 경험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어린 선수가 프로를 경험하는 거지. 김민식 선수 이제 솔직히 말해서 늙었어요. 몇 년 후면 한 10년도 안 남았을걸요 은퇴? 지금처럼 하면 제가 볼 때 3년 안에 은퇴합니다 진짜로. 아 은퇴도 아니야 방출이에요 이건.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가까운데 이쪽도 올라가고 싶고 이쪽은 가기 싫고 그런데 이제 또 투수가 잘 되는 날에는 타자가 안 돼주고 또 타자가 잘 되는 날에는 투수가 또 말아먹고 이제 외국인 선수 두 선수가 어느 날 또 잘해요. 그러면 이제 괜찮으신 건가요? 응 아니야 하고 다음 이닝부터 이제 다 날려먹고 이제 또 잘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못하고. 일단 외국인 두 선수가 너무 실점이 많고요. 그리고 윌랜드 선수는 게다가 홈런도 많이 맞아서 이제 외국인 선수가 나온 날은 원래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 이제 요즘 기아 팬들이 이제 외국인 선수가 나온다면 약간 될까? 약간 이런 경기가 많아서 5강 싸움을 좀 합류를 하려면 외국인 선수를 좀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전 기아 먼저 말씀드리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약간 주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감독님 자진 사퇴 이후에 현재까지 기록을 보면 팀 타율, 출루율 전체 1위고요. 그리고 방어율 같은 부분에서도 4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너무 하락세가 있었어서 그렇지 지금 충분히 조금씩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은 최근에 김동엽 선수가 사실 시즌 전부터 부상에 있던 선수인데 좀 못해주고 있었잖아요 사실 2군에 계속 있었고 근데 이제 올라와서 지금 거의 4할에 가까운 타율에다가 홈런도 보여주면서 우타 거포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 진짜 삼성 팬들은 요즘 김동혁 선수 타율 올라가는 재미로 좀 야구를 보고 있지 않나. 이제 2할 때 넘어섰거든요. 강민호 선수 제꼈어요. 이제 어디까지 이제 홈런 지표랑 타율이 올라갈지 그 재미로 남은 시즌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이랑 기아는 용병만 잘하면 충분히 5강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딱 잘라놓고 이쪽을 보면 안 돼요. 사실 이쪽 팀들은. 저희는 약간 제가 이 팀들 경기를 다 보면서 저희랑 다 봤는데 솔직히 저는 여기랑 할 때만 재밌어요. 요즘에 야구를 보면 이쪽 팀들이랑 하면은 KT랑 하면은 KT 연승한 이유가 있네. 삼성 보면 삼성 만나면 못하지 그러고 기아 만나면 기아도 우리가 약간 좀 안 되는구나 싶다가 이렇게 이쪽이랑 하면은 그래도 야구 재밌다. 여기랑은 하면은 해볼만 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둘 다 야구를 좀 더럽게 못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잘라놓고 여기까지는 8등까지는 5강 싸움을 해야 우리 프로야구 흥행도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뭐 어차피 야구를 못해도 많이 가는 그런 팀이니까 그래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5강 싸움을. 사실 2017 시즌까지 3위였던 팀인데 그리고 연봉 1위 팀인데 지금 왜 이렇게 무너졌나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딱 두 가지 꼽아보면 일단 민병헌 선수의 부상, 초반 부상 공백이 너무 컸어요. 물론 그거를 막지 못한 팀의 책임도 크지만 사실 민병헌 선수가 SK와 대결에서 호수비 펼치면서 박시영 선수 호투 펼치게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기 제가 직관 갔었는데 정훈 선수가 대신 나와서 좀 어이없는 좀 프로답지 않은 실책이 몇 가지 있었어요. 다시 이제 분위기가 하락됐고 기록적으로도 민병헌 선수 없을 때 팀 승률이 3할이었거든요. 그때를 이겨내지 못했던 게 가장 컸지 않았나 싶고 전술적인 걸 말씀드리면 저는 1+1 그리고 1+1 이 선발 투수 전략부터 무너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윤성민 선수, 김광국 선수, 그리고 송승준 선수, 박시영 선수 이렇게 돌리는 전략이었는데 처참하게 실패를 했고 그리고 보시면 팀에 이제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 투수들이 모두 선발 로테이션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선발 투수 중에 한 명이라도 무너지는 날이면 필승조까지 다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서 투수진의 과부하가 쌓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금 베테랑 타자가 지금 이성열, 김태균, 송광민, 정근우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외야수까지 이렇게 많이 있었죠 저희가. 근데 작년부터 가장 문제가 된 게 지금 한용덕 감독님의 워딩이 정말 큰 문제가 됐어요. 한용덕 감독님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제
심수창 선수를 떠나보낼 때도 뭐 1군은 계급장관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고 미디어데이 때도 그 서폴드 선수를 데려왔을 때 샘슨을 버리고 내려온 투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김태균을 2군 내려보낼 때도 내가 알던 김태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등 베테랑 홀대를 하신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엠스플 그 보도도 나오기도 했고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저희가 그 베테랑들을 적당히 기용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메꿨으면 또 이제 작년처럼 좋은 소리들밖에 안 나왔겠죠. 그거를 못한 것도 결국 감독님의 패착이고 또 저희가 강제 리빌딩이라는 소리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리빌딩으로 쓰는 선수들이 못해서 그것도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리빌딩이라는 말도 변명거리죠. 솔직히 여기 기아, 한화, 롯데 빼고는 리빌딩이라는 말을 하는 팀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상 보면 저희는 작년이랑 올해랑 선수진이 거의 비슷해요. 신인 선수를 조금 쓰는 거 빼면은. 근데 작년에는 리빌딩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고 올해는 리빌딩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건 그냥 변명하는 거죠 그냥.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이 리빌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왜냐면 이제 김태균, 이성열 아까 말씀드린 그 선수들이 당장 2, 3년 뒤에는 볼 수 없는 선수들이고 또 저희는 이제 노시환, 변우혁, 유장혁 이런 신인 선수들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를 쓴다고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그 선수들을 대신해서 쓸 선수가 없어요 저희는. 중간급 선수가 없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선수가 없어요. 뭐 하나 팬들은 아는 뭐 강경학, 오선진, 김혜성, 양성호 이런 선수들 풀타임 한 번도 못 뛰어봤어요. 통산 타율 2할 초반. 올해도 똑같죠. 올해도 타율 2할 초반. 변우혁, 노시환, 유장혁 1할 후반, 2할 초반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감독이어도 그 3명을 쓰죠. 약간 달콤한 빛 좋은 개사해보죠. 이 상황에서 뭘 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는 그냥 총체적 난국이죠. 이 상황에서 저희가 그 선수들을 안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하나는 좀 안타까운 게 올해 부상이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주석 선수가 부상당했는데 그 빈자리 좀 메꿔주던 오선진 선수까지 또 부상당하고 그리고 외야에서 이제 시즌 전부터 사실 잡음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정근 선수가 이제 중견수를 보게 됐는데 또 정근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어요. 그 후로 또 이성열 선수도 부상 기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업 선수들이 이제 또 그 자리를 채워주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하나이글스는 지금 도루를 굉장히 많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 자체는 좀 이 침체된 분위기를 좀 깨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각 팀에 이제 한 분씩 있잖아요. 노경은 선수랑 이용규 선수. 그 선수들이 팬의 입장에서는 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노경은 선수는 프런트 잘못이에요. 안 잡은 잘못. 서로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근데 이용규는 쌍방과실이죠. 본인이 싫다고 트레이드 해달라고 그것도 FA 계약했는데 뭐 그래 트레이드 해줄게 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제 언론에 그걸 터뜨렸으니까 스프링 캠프 다 이제 보내왔고 이제 시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용규 선수는 복귀를 못하죠 사실. 저희가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 선수를 감히 제가 어떻게 응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노경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좀 늦지 않았나 싶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미 좀 경기차가 많이 벌어졌고 이제는 노경은 선수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팀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던가 그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지금 뭐 사실 린드블럼, 윌슨 선수가 와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렵지 않나 이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타깝죠. 시즌 전에 좀 좋게 얘기해서 잡았다면 서로 윈윈이었을 텐데. 전력상으로 보면은 지금 가을 야구를 도전해야 되는 팀은 롯데가 맞죠, 솔직히. 지금 이제 이대호 선수도 거의 막바지가 다 됐고 해서 이번에 무조건 윈나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노경원 선수의 이탈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솔직히 너무 대우를 야박하게 하지 않았나. 다른 손아섭 선수나 뭐 이런 다른 민병헌 선수의 투자한 만큼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확실한 선발 자원을 가질 수 있는 거였는데 거기에 되는 건 롯데 프런트에 좀 잘못이 조금 있다고 생각은 하고 뭐 이용규 선수는 뭐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자체가 일단은 구단과 프런트 팬을 다 농락한 거고 사실은 자기가 얼만큼 스타성이 있고 잘하는 건 상관없고 일단 언론 플레이를 해서 자기가 이만큼 더 다에다 해달라 뛰고 싶다 FA 했지만 트레이드 해달라 이건 솔직히 조금 하나 프런트 잘못이기보다는 이용규 선수가 조금 더 잘못하지 않나 7대3 정도? 네, 프런트도 좀 대처를 잘못했으니까. 야자잘 친구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악플 금지 부탁드려요.